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판결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들으시고 우리 박상학 형제들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 행벌권까지 동원한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형제 같은 분들이 이런 전단 살포를 하면서 국가 행벌을 받으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전단 살포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 판결 내용이에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판결 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우리가 판단되면 행위자의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재한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대로라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평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경찰청장 강력장차들과 협의해서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앞에 자꾸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상 이제 나오시지 말고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던 이재강입니다. 기억나시죠?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던 이재강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제가 위험지역 선포하고 전단 살포 막았죠. 기억 안 납니까? 언제 말입니까? 앉아 됐어요. 다음 자 직업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예?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아닙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돈벌이. 예, 거기 제 직업입니다. 예. 대북 전단 살포 저는요 그때 부지사 할 때 내가 백수가 되면 전단 살포해서 먹고 살라고 생각했어요.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냐 들어보세요. 질문 내가지고 당신이 질문하는 거예요. 대북 전단 가지고 잠시만요. 돈벌이 한다고요? 대북 전단 한 번 살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아니, 저는 지금 대북 전단 20년 보내면서 국민 임대 사는데요. 차도 없고. 잠시만 대답하세요. 그 돈벌이 된다고요? 대북 전단 살포 모여가지 마십시오. 모욕을 어디서 고함지를 그래? 신났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박상학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자랑하는 거 신났어. 그만해. 그만하래.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만해. 또 못 봤어. 그만하세요. 오케이. 예. 그리고 대답하세요. 전단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에. 지금 수천만 장 분리됐잖아요. 전단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우리 영업 비밀 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요. 하나에 몇백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뭘 넣는가에 질문하면 따라서. 대답하라니까? 그렇죠.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전단 하나에 12만 원이 불과한데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이뻐야 가는 말도 점잖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1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도 누구도 모르는 국민들께서 5,000원, 10,000원씩 후원해 준 거로 보냅니다. 모여가지 마십시오. 난 그런 말보다도요,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더 많죠. 목소리를 낮추세요. 목소리를 아니, 저도 낮춰서. 자꾸 손가락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열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재판장도 아닌데.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자.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13조에 국회 모욕의 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벌이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4조에 보면요. 위증의 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뭐 등등등 이렇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선설하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셔도 안 되고 양심에 따라서 아까 본인 말씀하셨으니까요. 양심에 따라서 답변하실 줄로 압니다. 9월 말경, 9월 30일경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초대로 용산 대통령실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9월 말경이요. 그걸 말, 한 달 전쯤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때가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하는 자리였고 맞습니까? 네, 그 자리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 중에 대북 전단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발언권을 안 주기 때문에 예, 그 네, 다스석에 알겠습니다.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증인께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러니까 만드신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 홈페이지에 보니까, 전단을 뿌릴 때 뭐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통 11kg에서 12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타이머까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에 11kg에서 12kg 되는 게 맞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무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작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됩니까? 뭐 4kg 될 수도 있고요. 7kg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몇 달은 통일부 관계자 만나고 나서 안 뿌리셨다고 그랬는데, 통일부에서 뿌리지 말라 뿌리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 최근에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전단이 발견된 이 자료거든요. 네. 누가 뿌렸는지는 안 나오는데 9월, 10월에도 지금 상당히 뿌렸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뿌리신 게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통일부와 면담은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면담 무슨 통일부하고요. 말씀하시죠? 통일부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언제 하셨어요? 그 탈북민들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아까 분명히 본인이 통일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아까 진술하셨는데 지금 그 말을 뒤집으신 거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우리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라 하는데 오물 쓰레기를 보내는 그 인간 쓰레기들한테 같이 대응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지. 그런데 그거 할 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예, 했습니다. 항공안전법 등의 불법 위법 사항이 그런 건 있다는 들은 적이 설명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다는 네.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도 말씀 안 하셨죠.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서는 항공안전법 이런 거 가지고는 얘기 없었습니다. 아, 예.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요. 네, 장관님하고 인도실장께서 네, 이 보고한 자료를 그때 말씀한 자료를 보면 통일 단체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박상학 씨에 포함된 단체들이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하셨거든요. 네. 위증하신 거네요? 그건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한 미주입니다. 지금 박상학 대표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대표가 제가 2번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의원님 거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박상학 대표 혼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장관님 오늘 처음 봤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예. 자, 그러면 박상학 대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요. 경찰청에서 보낸 거 예. 1kg, 2kg 이하면은 괜찮은데 넘어가면은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글쎄만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때까지 하는 모든 지금 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저도 좀 말씀하십시다. 이야기 좀 드리십시다. 제가 지금 10년 대북전단 보내면서 그때는 그 국토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었습니다. 2000년에 통일부에서 저를 항공안전법 가스 안전법 위반을 해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2002년에 중앙지검에서는 그게 이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무혐의인데 뭐 갑자기 또 안전법이 뭔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저도 저 말 얘기하십시다. 왜 얘기하시는데 자꾸 말 못하게 합니까? 자, 예. 아니 또 같은 질문을 드리시니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 하지 않습니까? 예, 간명하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자가 발동 기구가 달린 물체인 경우에는 2kg 안 됐습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뭔가 드론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드론이 이제 2kg짜리 이상 드론을 사용할 때는 그걸 이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일정한 그 비행장 2km 사이 거리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에드볼룬이야 뭐 물건 매달아가지고 자연의 바람 위에서 휙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 우리 어디 그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DMZ 가까운 곳에서 더욱 북한으로 잘 날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조용히 하는 건데 나 항공안전법 거기 비행기도 없는데 공항 가까이 있어도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아니 무슨 막 김여정 하면법으로 됐어요? 입법으로 막더니 이젠 또 참 서면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9월 달에 이 살포하는 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 그 내용 중에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네. 근데 지금 박상학 증인은 이렇게 이 항공안전법을 전혀 모르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뭐 나오나 얘기하면서도 이게 위법인지에 대해서 얘기도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예. 증인, 이게 예.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때? 인권지원실에 가서? 저는 인권지원실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자체부터 거짓말 하고 있네요. 저는 통일부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통일부에 가서 그 공무원들하고 면담하고 그랬었죠? 안 했습니다. 난 통일부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통일부에서 단체들을 이렇게 면담하면서 항공안전법, 저작권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아마 그 자리는 저를 아마 뺀 거 알았어요. 왕따 시킨 것 같네요. 이 자리에서 예. 증인에게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증인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 살고 싶죠? 예? 여기 이 나라에서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고 싶죠? 예. 예, 그러면 그것보다는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정법 위반이 돼서 고소고발되고 그렇게 활동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는 위법 하도 고소고발 많이 되고 재판장에 많이 끌려갔고요. 예. 그러나 저는 그래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수령이 폭정해서 인간이 모든 권리를 뺏긴 네, 잠깐만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감옥도 두려워 안 합니다. 죽음도 증인. 불사했습니다. 증인, 그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고, 들었고, 그 신념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신념이고, 그렇다고 김정은하고 맞짱 떠서 무인기 보내고, 이렇게 풍선 계속 보내서 이렇게 위험을 만들고 그러는 거는 선량한 시민은 아니죠. 내가 김정은이하고 막장을 떴습니까? 북한 인민에게 거짓과 위신을 속거하는 북한 인민에게 최소한 사실과 진실만이라도 말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유의 편지. 잠깐만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 왜 대한민국 부모님만 국민으로서 얘기합니까?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는 정부한테 맡기고 그러면 그 북한과 똑같지요. 자,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면은 또 그건 이제 힘들 테니까 그 자리에서 물어볼게요. 괜찮습니다. 예. 그냥. 아까 대북전단 풍선 지금 날리는 거 좀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네. 당분간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당분간 좀 중단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 날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물풍선도 있고 시끄러우니까 당분간 좀 잠깐 좀 자제해 달라 그런 아까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그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당신네 보고 인간 쓰레기라는데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어머 쓰레기를 보내서 국민들께서 엄청 열받았다. 그러면 당신들이 편하게. 쓰레기 아니라 어물 쓰레기를 보낸 김정은이 쓰레기 아니냐. 아까 한 얘기 똑같이 일대일로 반복해놓고요. 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게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제해 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어떻게 들으면은 자제했으면 해서 말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내지 말라 이렇게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그걸 자제의 뜻으로 생각하고 안 보내고 있다는 거죠. 당분간. 자, 제가 물어보려는 거는 그러면 이제 다시 보낼 건가요? 네? 또 보낼 건가요? 계속 보내야죠. 언제부터 보낼 생각이십니까? 지금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년 대표님이 자, 내년 예. 봄부터 보내실 건가요? 아닙니다. 곧 보낼 겁니다. 납북자 가족 최성년 대표님 저한테 엄청 부탁해서요. 국군포로 납북자들이 소망과 생사 확인을 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이건 꼭 보내야 되겠다 해서 최성년 대표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자,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는 바람 방향 때문에 잘 안 보내왔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11월부터 3월까지. 3월까지 북서풍이 부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그때는 안 보낸 건데, 예. 이제 봄이 되면 다시 바람이 남동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4월부터. 4월부터. 예. 4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또, 김정은이 또 어떻게 하는가 봐야죠, 일단은. 자, 그러면은, 오늘 법 위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법 위반이 될 경우에도 감수하고 다시 보내겠다는 생각입니까? 김정은이 계속 보내면은, 김정은부터 법 지키라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한테. 예. 응? 법 위반을 감수하고라도. 김정은이 멈추지 않는 한, 핵과 믹사이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공갈 협박하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북한 이민에 대한 살육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 대북전단은 계속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갈 겁니다. 자, 본인이 법이 위반이 되더라도 그건 감수하고 보내겠다. 그 얘기죠?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정부는 증인을 포함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실정법,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저장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부든 국방부든 경찰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나요? 저는 항공안전법이 위반된다고 그걸 이제 통보받은 적도 없고요. 그걸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위반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은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 타인의 또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법입니다. 막상 증인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에게 벽돌을 날리고 주먹질을 하고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3차례나 분사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예. 최근에 임진각 주변에서 6년째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본의원실에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고조로 관광객 방문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남북의 위기감에 접경지역 주민 매우 불안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하는데 접경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제3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담보로 한 당신의 행동은 남한에서 질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임진강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주민은 민통성 관광 출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끊어져서 예약을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해서 거의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요. 연천군의 전국 상권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에 따라서 군부대 외박 외출이 제한되어서 상인들이 코로나19 때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인권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이지만 사실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살육하고 피해 본 거는 바로 김씨왕조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백두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했죠. 조금 아까 제가 하나는 폭진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취재하러 온 취재진한테 벽돌 날리고 주먹질하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가스총 분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저희 집을 저는 비공개로 쓰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세번 사실 살해가 했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라면 불가능한 행태죠. 대한민국 이거를 그리고 언론에서 공정파에서 알리면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죠? 그걸 그 북한에서 알면은 그럼 이한영이처럼 저 아들이나 저 가족이 다 총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거 아세요?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4차례나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끊임없이 국군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을 위반하고 네? 예. 글쎄 말입니다. 조금 위반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은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천배 만배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 무혐의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에 그게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지금-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알려준 사람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USB도 이렇게 같이 보내셨죠. 예, 노래나 드라마 있는 거. 네. 그것도 그렇게 하면 그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셨죠? 그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그게 우리 서울에서 만들어서 USB 보내면 북한에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애들은 만든 이 설마 말씀하시는 무슨 뭐 그런 책이 돼가지고 근데 중국에서 뭐 중국에서 만들든 미국 싸게 해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법 위반하시면 잘못하면 신변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그를 무단 살포하면 그게 그 자체가 또 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나훈아 선생이라든가 임영웅 씨가 나를 그제 북한 인민들에게 노래를 보냈는데 당신 잘못했다 해가지고 나를 걸어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 가만히 있네요. 아닙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누가 가르쳐 주거나 통일부에서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법 위반된다. 이렇게. 하도 통일부에서 저는 회의도 잘 안 참가시키고요. 그 많은 단체에 예산 주는데 저는 20년 동안 다 많은 아니요. 못 받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안 가르쳐 줬죠. 그런 거. 예? 이게 저작권법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안 가르쳐 줬죠. 통일부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부가 알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통일부에서 그런 거를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아니, 그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 아닙니까? 그죠? 법에서 그거는 얘기해야지 왜 통일부에서 합니까? 아니, 통일부가 그 산하기가 이렇게 관련하는 그 단체여서 그래요. 근데 하여튼 통일부한테 이야기 들은 건 없으신 거죠? 통일부는 우리 단체를 없애라고 법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니, 3년 동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에서 그런다 해도 우리 단체를 법인 단체를 그, 없애야 했는데 그러니까 저작권법 듣겠습니까? 이게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게 없죠? 저도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나와서 됐습니다. 예, 이게 됐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장관님, 다 들으셨죠? 네. 제출하신 자료나 말씀하신 데 보면은 최근 면담 시 단체 측이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다 허위죠. 의원님, 그게 명백한 허위죠. 그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거기 만나는 단체가 통일부가 만나는 단체가 한 단체가 아니고 시기가 9월 예. 20일까지. 여러 단체를 또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전번에 문체부 관련 그거는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최근에 통일부가 문체부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제 얘기는 박상학 대표가 속해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만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단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